신점의 명인들. 2020년 경자년 대한민국 국운을 말하다. 2019년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경악해 했던 얼룩진 한 해였다. 유력 정치인들의 구속과 조국 전 장관의 낙마, 그리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 대한항공 일가의 부도덕성과 정재계 큰 인물들의 타계 등 정치와 경제의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주었다. 과연 2020년 경자년은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는 국민들의 시름을 들어줄 것인가? 은하수에 핀 버드나무 꽃의 영검함과 어머님 같은 부드럽고 포근함으로 명성이 높은 서울 안국동 류화신당 서유정 만신에게 들어보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유정 회장님도 오래간만에 우리가 방송을 같이 하네요. 그러네요. 한참 오래됐죠. 한참 오래됐어요. 네. 자, 2020년 또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 유화신당 또 서유정 회장님을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덕담. 유아신당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요. 가정마다 화목하게 아주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우리 유화신당을 늘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시라고 2020년 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 경자년 대한민국 국운을 말하다. 우리 모속TV에서 늘 연말마다 대한민국 국운을 말하다를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서유정 선생님이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너무 시끄러웠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치판이 그냥 뭐 사회적으로 버닝썬 사건 또 뭐 조국 전 장관 사건 뭐 지금 김기현 하명 사건이 이제 아닌지 뭐 이거 엄청 시끄러워요. 맞아요. 자, 그러면 늘 정치가 국민을 걱정시키고 국민이 늘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형국인데 2020년 경자년은 그래도 좀 나아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치판은 지금처럼 또 시끄러울까요? 그렇죠. 2019년도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조국 전 장관이며 그렇죠. 또 뭐 버닝썬 또 김기현 울산시장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네, 뭐 광화문이 조용할 날도 없고요. 그렇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네. 뭐 촛불시로 얼마나 많은 일로 시끄러웠는데 2020년인들 조용하겠어요. 더욱더 시끄럽겠죠. 특히나 또 총선을 앞뒀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게 가장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시끄럽고 더 이렇게 뭐 좌지우지하니까 어느 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고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군요. 예. 정치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나라. 이거 우리나라는 원래 국민이 나라를 항상 걱정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바닥이다. 어떤 분은 바닥이 아니고 이제 정지다. 예.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2020년 대한민국 경제가 좀 나아질까요? 2019년도는 가장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가장 시끄러운 한 해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냥 정지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냥 그대로 묻혀버린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2020년도는 조금 더 나아집니다. 조금 나아집니까? 예, 전반기보다는 중반기 정도, 5월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조금 나아질 겁니다. 반도체도 그동안에 아무리 해도 표가 없던 게 이제 다시 또 한 번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또 중공업이나 철강 쪽에 경제가 좀 나아지고 모든 수주가 많아지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중순경 2020 중순경 되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철강, 조선 뭐 이런 우리나라 수출 그렇죠. 주력 상품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 수출을 많이 하면서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다. 네. 아, 우리 서민들이 조금 나아져야죠. 네, 부디. 그래서 경제가 좀 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가 지금 방위비 협상 문제로 좀 시끄러운데 미국과 관계 또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미국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보다는 방위비 때문에 더욱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동안에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트럼프가 너무나 많은 장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덤볐는데. 그렇죠. 갑자기 예. 500% 인상해달라는 그런 예. 장사가 어디 있어요? 나쁜 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건 방위비 5조 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2조 원을 넘기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러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그 정도라면은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건데 그 이상은 넘기지 않을 겁니다. 2조 원 이상을 넘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는데 신령님 알려주신 거예요. 본인 생각이에요. 아, 신령님이 가르쳐 주냐 아는 거죠. 신령님 공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방위비 협상을 그렇죠. 그 금액을 2조 원 이상 안 넘으려 그러니까 미국하고 5조하고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네.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네. 네. 방위비 협상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까 네. 우리는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까? 중국하고는 사이가 좋아질 겁니다. 아마 3월 중순에서 4월 초 정도에 되면은 아마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방한하면서부터 조금 더 좋아지는데 아마 방한하고 난 뒤에는 더욱더 경제적으로 관광객들도 몰리면서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월 중순 이후 예. 4월 초 사이에 그렇죠. 방한을 한다. 예. 지금 현재 방한 시기는 누구도 지금 예측을 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면은 아마 방한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고 나면은 한국과의 관계가 엄청 그렇죠. 좋아지겠죠. 더 많이 좋아지죠. 네. 대한민국과 영원한 이웃이면서 앙숙인 대일 관계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요. 일본 어찌 보면 형제 같은 뭐 형님과 동생도 아닌 아주 자매 같은 그런 관계인데 서로가 국민과 국민끼리는 좋은데 정치 면에서들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정치 쪽에서 이렇게 뭐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시끄럽게 만드는 거지 국민들끼리의 생각은 좋아요. 근데 일본과의 그 앙숙인 관계가 그동안에 그 수많은 시간을 겪어왔는데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은 2020년도는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아주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내년에는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동경 근교에 있는 수도권에 아주 큰 지진인데 한 6.3 정도의 6.5 정도의 그런 큰 지진이 여기저기서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들 간에는 서로 그렇게 큰 감정이 없는데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일본하고 꼬인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동경 부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네. 몇 월 달 정도로 예상하세요? 아마 6월에서 9월 이때가 그렇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네. 일본 동경에서 부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니까 그때가 관광 시절인데 동경 가면 안 되겠습니다. 가면 안 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이냐, 자유한국당이 선전을 할 것이냐, 총선의 판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선 참 각 당마다 새로운 인물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또 물갈이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130석을 가지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130석 가지고 있는데 각 당마다의 새로운 인물도 나오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죠. 지금 현재 130석을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빼앗겨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온과 동시에 또 130석을 잘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의 사건,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그쵸. 뭐 사건, 이런 사건이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선전을 해서 130석은 현재 의석인 130석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 잘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자유한국당 이번에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다 바꾼다고 하니까 아마 새로운 인물들로 인해서 선거 전략을 잘 짜야 되고 그동안에 했던 거 참 많은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현재 113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잘해야 113석을 유지할 건데 113석 유지한다면 자유한국당 성공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 그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율을 받지 못해가지고 50% 물갈이를 해도 현상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113석 정도 얻으면 대성공이다. 대성공이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떨어져 나온 변화와 혁신 신당은 어떨까요? 변화와 혁신의 신당은 또 판세가 좀 더 바뀐 상황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안철수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또 밀어줄 것이며 어떻게 전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많이 바뀌겠죠.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한 30석은 그래도 25석에서 30석까지는 유지를 잘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변화 혁신당은 25석에 30석을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데 그럼 총선 전에 한국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네요? 그래도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뭔가가 있겠죠. 아마 들어올 거라고 저는 네. 합니다. 총선 전에 들어오면은 2월 달이나 1월 말이나 2월 달 정도 그렇죠. 들어오겠네요. 네. 해가 바뀌면은. 네, 해 바뀌면 들어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위해서 만들어줬다 이런 소문도 많이 있는데 그럼 정의당은 엄청 덕을 볼까요? 그래도 덕을 보죠. 네. 지금 6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석까지는 그래도 잘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나마 또 군소 도시에서도 뭐 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한 20석을 잘하면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지금 예언을 해주셨는데 정의당이 가장 원하는 게 원내 교섭단체 20석이거든요. 네. 20석을 얻을 수 있다면 대성공이겠죠. 아주 대성공이죠. 대한민국 정치를 또 막 20석 가지고 막 흔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야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아, 예, 그렇군요. 그 외에 이제 군소정당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그렇죠. 나오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들의 2020년은 어떻게 운세가 펼쳐지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운세부터 봐야 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네. 대통령의 운세는 참 2019년도도 참 많이 시끄러웠죠. 네. 2020년도는 더 많이 시끄러운 와중에 더 많은 또 성과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많은 것들이 또 변화도 있지 않았나요? 근데 2020년도는 대통령의 운세는 시끄러운 와중에 더 큰 사건 사고가 더 많아서 아마 조금 8월에서 9월, 10월이 가장 어려운 달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운세는 작년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러면?
막 사건 사고가 많으면 엄청 시끄러운데. 그렇죠. 예, 그래서 8, 9, 10월 달에 조심해야 된다. 네네. 그때는 많이 조심하셔야만이 됩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그렇죠.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 지금 총선에 출마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과연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총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약간의 진퇴양난에 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총선에 나와서 아마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후임 총리 지명자가 네. 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금 총리 후보자로 지금 검증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한테 총리 자리를 물려주고 총선에 나간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인준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못 나가잖아요.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고 될 겁니다. 지금 운대가 좋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총리 서리가 있었듯이 서리로 해서 하고 이낙연 총리는 무조건 총선에 나서 당선된다. 예. 운이 좋다. 예. 운이 좋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운이 좋아서 당선된다까지만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자기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박원순 예. 서울시장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2020년 운세는 어떨까요? 2019년도부터는 좋지를 않는 그런 운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2020년도를 잘 넘기실지 2020년도는 파란만장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2020년도에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20년도를 잘 넘어갈지 그것도 사실은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년은 굉장히 안 좋은 해다. 파란만장한 해다. 네. 시정적으로, 안 그러면 정치적으로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겨서 정치적이까지 같이 몰고 갈 겁니다. 서울시에서 큰 무슨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정치적 영향까지 미칠 것이다. 네. 2020년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러면 몇 월 달이 가장 안 좋아요? 4월부터 그렇습니다. 4월부터. 아,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긴장을 바짝 하셔야 되겠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고 2심에서는 경기도지사를 내려놔야 될 유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20년 운세는 어떨까요? 참 2019년도도 참 시끄러웠지만 2020년도 잘 피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 경기도지사의 운세는 2020년도 경자년에는 파란만장도 하지만 과연 5월달을 잘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월달에 가서 완전히 이 사람이 옷을 벗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판가름이 날 거고요. 5월달을 잘만 넘겨준다면 무난하게 그때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5월 달에 대부분 판결이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네. 그걸 지금 말씀 안 해주시네. 그러면 그러니까 5월달이 관건이니까 5월달에 5월달에 예. 그분의 예. 생사 갈림길에 써 있다. 뭐 그런 말씀이 네.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자, 2020년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의 운세는 그래도 2019년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나마 좀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4월달 되면은 좀 더 조용해지면서 뭔가 판도가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판도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네. 희망적이다. 네. 희망적이다. 2020년 4월달 되면 뭔가 예. 다시 다시 만물이 한번. 꽃피듯이 예.
만물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운대가 됩니다. 살아나듯이 네. 다시 김경수 도지사도 정치의 꽃이 정치의 새로운 새싹이 피어날 것이다.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행자부 장관을 하다가 지금 대구에서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바닥을 훑고 있는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이 2020년 운세는 어떨까요? 총선에 당선될까요? 되죠. 됩니까? 예. 이분의 운세는 지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꽃이 이미 폈지만 활짝 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야 시작이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힘이 들지는 않는 그런 형국에 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물어보는 그런 운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운세는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서 뭐든지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아, 그래 김부겸 그 전 장관은 2020년 운세는 엄청 좋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꽃을 활짝 필 때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가능할까요? 대선 후보로도 아마 가능합니다. 본인은 지금 대선 꿈을 꾸고 있을 건데 네.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 나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유력 정치인들의 2020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그냥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예. 뭐 그냥 리더십 때문에 말도 많은 한교안 예. 자유한국당 대표의 운세는 어떨까요? 내년에도 단식합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분은 지금 뒤로 나 앉아야 되는데 자꾸 앞에 서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시끄러운 그런 운세에 와가 있습니다. 더욱더 내년에는 내가 날개가 한쪽이 꺾이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도 과연 나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약간 배제하는 그런 운대에 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앞에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앞에 나서는 때가 그 시기가 잘못됐군요. 그렇죠. 그러면 2020년 총선도 이거 망치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이 감으로 인해서 뭔가가 그 좋아지는 경향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날개가 꺾였으니 어쩌겠어요. 한교안 그러면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선에 이번에 출마를 할까요? 비례대표로 갈까요? 비례대표로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비례대표로 갈 것이다. 네. 전국 총선을 지휘해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홍카콜라 유튜브 방송으로서 그냥 독설을 내뿜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운세는 어떨까요? 이제는 운세라기보다는 이분은 재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재미로? 예. 운세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정치를 재미로 즐기면서 하면 더 좋죠, 뭐. 근데 이제는 좀 식상한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의 운때는 그냥 즐길 뿐이지 내가 뭐를 하겠다라는 그거는 이제 적습니다. 그런 뭐 욕심과 야욕이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운때가 지금은 그냥 평정을 가는 그런 운때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보다는. 우리 홍준표 전 대표의 2020년 운세는 뭐 평범한 운세다. 네. 그러면 2020년 총선에 출마를 할 건데 출마하면 당선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이거 홍카콜라 유튜브에서 이거 보면 난리가 나겠는데. 괜찮습니다. 홍준표 저는 나오는 대로 얘기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에 안 된다. 안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죠. 공천을 네. 뭐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안 줘서 뭐 무소속으로 나와서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공천 받아서 나와서 또 낙선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2020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못 딴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예. 그 서울시장 그
무료 급식 때문에 서울시장 물러나고 난데 야인으로 전전하면서 지금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인물이 뛰어난지 모르지만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 2020년도는 뭔가 좀 역할을 할까요? 2020년도의 운세는 이분은 뭔가 활발하게 뛰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나는 뛰는데 성과 없이 뛰는 그런 운세가 됩니다. 또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2020년도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실속이 없다. 그렇죠. 그럼 총선에서 당선될까요? 어렵죠. 이분도 이번엔 새로운 인물들이 또 다른 인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는 해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은 많이 거론이 되지만은 정작 내 편이 없더라. 흘러간 물을 되돌릴 수 없듯이 예. 오세훈 전 시장도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총선에서 당선이 안 된다. 총선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기 은퇴해야죠 이제는. 변호사는 그러긴 너무 젊잖아요. 변호사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뭐 국회의원은 돼야 뭐 무슨 활동을 할 건데 국회의원 안 돼서 다 끝나는 거죠. 예. 신당이 지금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2020년 운세는 어떨까요? 그러고 한국에 언제 귀국할까요? 내년 초면은 아니 2020년도 초에는 아마 귀국을 할 것이고요. 귀국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과연 학자로서 남아야 될 뿐이 그동안에 되게 정치 쪽에 뛰어들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뭔가를 약간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쪽으로는 크게 발을 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운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운세도 아니요, 나쁜 운세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금전을 만지는 운세다 보니까 돈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총선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 변화와 혁신 정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아무런 활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중하게 그렇게는 움직이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중심 유승민 의원의 2020년 운세는 어떨까요? 유승민 씨에 대해서는 운때가 인제야 자기는 벌써 발동은 했지만은 많은 사람을 내가 이끌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은 운때가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격이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유승민 의원의 운세는 좋다. 네. 그러면 총선에서 대구에서 출마한다 그랬는데 대구에서 반박근혜를 앞장섰기 때문에 당선될까요? 마땅하게 누군가는 없을 거고요. 되는 운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반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지만 그렇죠. 국회의원 당선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항상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북한의 그쵸.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은 운세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김정은이가 올해는 올해 2019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는 칼을 손에 쥐었잖아요. 휘두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주변도 시끄러운 데다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상은 좋지는 않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고 뭔가 휘두르면 될 것 같은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2020년도는 더욱더 목소리가 커지는 해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도에는 너희들이 개성공단 안 열고 관광 재개 안 하면은 오지랖이다, 솥불에 탑 세우는 일이다, 이런 막 험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자극을 할 것이다. 그렇죠. 또 미사일 발사도 막 합니까? 미사일 발사는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미국이 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계속합니다. ICBM, 그러니까 대륙탄 탄도미사일.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뭐 한번 쏘겠습니까? 2020년도에는 쏘죠. 쏩니까? 네. 트럼프는 한번 보라 그런 식으로.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쏠 것 같은 느낌이 쏠 듭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뭐 자기 동생하고 당 간부들 데리고 말 타고 백두산 가는데 네. 뭐 건강은 특별히 뭐 건강은 이미 안 좋은지는 벌써 됐고요. 그렇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안 좋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언제나 김정은이는 머리가 막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영어를 뜨시면서 북한의 뭐 2020년도에 뭐 사건 사고 큰 뭐 그런 거뭐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2020년도에는 또 그쪽에는 물난리로 또 난리가 날 것이고요. 아, 물난리. 예. 여름에. 예. 예. 물난리로 또 난리가 날 것이고 내년엔 더욱더 2020년에는 흉작이기 때문에 흉작의 해가 더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2020년은 더욱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혹시 뭐 김정은 위원장 뭐 암살이나 뭐 이 사건이나 그런 건 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예, 없다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죠. 총선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총선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한 번쯤은 먼저 남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다? 예. 그래요. 총선 전에 만나면 또 시끄러울 건데 야당에서 또. 시끄러워도 그래도 그렇게 야당에서는 시끄럽게 하겠죠. 그런데 총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무슨 총선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하도 자주 만나가지고 약발이 다 떨어졌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만나는 그런 게 운때가 있으니까 네. 만날 겁니다. 그래야 더욱더 다자다난했던 해가 또 될 거고 또 시끄럽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운때잖아요. 아, 그럼 일단은 총선 전에 한번 만날 수 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은 2020년도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진다. 네. 북미 정상회담은 꿈 깨라. 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지 혹시 지금 선생님께서 탁 떠오르시는 그 옛날 그 세월호나 뭐 이런 것처럼 큰 사건 사고가 있을지. 사건 사고가 2020년도에도 비행기 사고가 있을 거고요. 비행기 사고. 네. 또 물 사고가 또 있을 겁니다. 비행기 사고는 어떤 사고? 비행기 추락입니까? 예,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죠. 우리나라 비행기. 그렇죠. 우리나라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다. 그럼 사람 많이 죽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을 거고요. 몇 월 달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것도 올 5월에서 8월 요 사이니까. 5월에서 8월 사이에 비행기 추락사. 야, 이거 해외 여행 갈 때 조심해야 되겠는데. 5월 달에서 8월 사이에. 네. 예. 물 난리는 뭐 장마철이겠죠? 장마철이죠. 뭐 또 다른 사건 사고는 이제 자꾸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 거지만은 자, 물과 불은 해년마다 조심해야 되지만 내년까지는 화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기도 있지만 내년은 물과 불이 같이 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물 조심을 해야 된다. 네. 내년에 대한민국 혹시 뭐 지진 같은 건 안 일어납니까? 큰 지진은 없습니다. 잔잔한 지진은 네. 찌릿찌릿한 거 뭐 그런 건 좀 있을 네. 것이다. 그 방구가 잦으면 뭐 그렇죠. 큰 거 본다고 네. 지진이 뭐 자꾸 짱 일어나다 큰 거 안 일어나요? 큰 거는 없습니다. 아, 큰 건 없습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연예계에서 무슨 연예 스포츠계에서 혹시 뭔가 떠오르시는 거 있습니까? 스포츠계에서는 이제 많은 비리들이 또 한 번 더 내년에는 이제 2020년에는 많은 비리들이 또 한 번 물 위로 오를 것이고요. 어떤 비리? 뭐 선수들하고의 어떤 선수들 약물?
약물은 아니고요. 약물은 아니고? 선수들의 어떤 금전 거래 때문에 또 물 위로 또 뜨는 그런 선수들이 행위입니다. 도박하는 거요? 도박이죠. 도박 관계로 네. 선수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도박을 합니까 이거? 어쨌거나 그쪽으로 많이 있을 거고요. 선수들하고 연예인도 도박 관련돼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예. 연예인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정 선생님께서 장시간 대한민국의 2020년 구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